자, 그러면 이번에는 2019년 11월 고1 모의고사, 이제 오늘부터 이제 11월 모의고사 진행을 할 건데요. 1번부터 한번 살펴보자. You can say that. 너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Information sits in one brain. 정보라는 게 뇌에 머물러 있는데요. sits in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앉아있는다는 얘기라서 머문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 때까지? Until it is communicated to another. 그래서 다른 뇌로 전달이 될 때까지 뇌의 한 곳에 머무른다라는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unchanged in the conversation. 그리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게 변한대요. 변하지 않는데요. 너네 그렇게 말할 수 있대요. 라는 얘기는 이거 팩트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하면 정보라고 하는 게 뇌에 딱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뇌 전달이 될 때까지는 한 뇌에 머물러져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데요. 이걸 이제 일단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 내용을 일단 여기다 적어줘야 될 것 같아. 너는 정보가 머무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정. 이건 다음 얘기고. 자, 그럼 요게 무슨 내용인지 좀 다시 적어볼게요. 정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 정보가 한 뇌에 머무르며 대화 중에 변하지 않은, 이 얘기가 지금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거에 대한 예시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죠. 예를 들면 That's true of sheer information. 그래서 이게 단순한 정보일 때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단순 정보일 때는 한 뇌에 머무르면서 대화 중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여기에 대한 예시가 나왔던 거야. 뭐가 나왔어? Your phone number, 전화번호라던가 The place you left your keys, 열쇠를 둔 장소라던가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순한 정보들이잖아. Sheer information, 그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이게 변하지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지금 sheer information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제 쉬어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 여기서 단순 정보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이었을까요? knowledge였어요. 지식이었어. 그러면 여기서 예상을 할 수 있거든? 지식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 뇌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대화하면서 바뀔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가 한번 일단 살려놔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1. 단순 정보. 대화 중에 변하지 않음. 그죠? 단순 정보라는 것은 대화 중에 변하지 않고요. 예시로서는 지금 전화번호라던가 열쇠를 둔 장소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에 또 보니까 이게 또 단순 정보 때는 이랬는데 단순 정보가 아니었을 때는 또 아니었다라는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있는 부분에는 지식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사실이 아님,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어? 당연히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 지금 위에 있는 부분에서 단순 정보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변하지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식 같은 경우는 변하게 될 거야. 됐죠? 자, 이제 봐보자. 지식은 relies on judgment. 뭐에 의존해요? 판단에 의존해요. 근데 이 판단에 의존한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which you discover, 네가 뭐예요? 당신이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polish 한다는 것은 원래 갈고 닦고 이렇게 광내다라는 의미예요. polish라는 게. 그래서 왜 손톱에 바르는 그런 그 매니큐어를 우리가 polish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니큐어를 바른다라고 하는 행위를 polish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왜냐면 그거 바르면 반짝거리잖아요. 빛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polish라는 단어는 그렇게 이제 다듬다, 광내다 이런 의미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 지금 네가 discover, 발견하고 and polish, 다듬는데 어디 속에서? in conversation. 왜 그럴까요? 아까 단순 정보는 어땠지? 대화 중에 변하지 않았잖아.
근데 여기는 여러분 대화 중에 변하지 않은 거면 뭔가를 발견하고 다듬을 순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 대화 속에서, 그죠? 혹은 심지어 with yourself, 너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그 판단을 발견하고 다듬을 수가 있대. 그 무슨 얘기야?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럼 이 얘기도 여기다 정리를 할 수 있겠지. 그 여기는 뭐가 나오냐? 지식의 성격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부터는 본론이라고 볼 수 있어, 충분히. 그래서 본론 구진 잘 적었고요. 네.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한 이야기죠. 지식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격을 지금 이야기했냐면 지식이 판단에 기반을 둔다라는 이야기 나왔죠. relies on judgment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판단에 기반을 둔, 그죠? 이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which you discover and polish in conversation, 즉 대화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다듬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 그래서 타인 혹은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발견되고 다듬어짐,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적어주면 지금 4번에 대한 내용도 다 마무리가 된 셈이에요. 괜찮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부분 therefore, 그 다음 거 한번 봐보자. therefore you don't learn the details of your thinking. 너의 생각에 대한 상세한 어떤 바를 배울 수가 없대요. 뭘 통해서 배우겠어, 얘들아? 타인과 너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 자신과 혹은 타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지식을 계속 배우고 발견하고 다듬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생각에 대해서는 일단 모르는 거지. 뭐 하지 않으면? Until speaking or writing it out in detail. 세세하게 말하거나 적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야. 그럼 말하거나 쓴다라고 하는 행위는 누구랑 하는 거야? 나 자신이라던가 타인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세세한 부분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또 뭐도 할 수 있어? And looking back critically at the result. 그 다음 뭐도 할 수 있대? at the result. 뭐에 대해서? 그 결과를 critically, 비판적으로 looking back, 되돌아볼 때까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럼 뭐야? 되돌아보면 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되돌아보면 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는 자 2번은 사실 이렇게 하기 전까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지만 이 문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다듬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준 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다시 바꿔서 이제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표현을 한다고 했잖아. 위에서 대화 속에서 표현한다고 했잖아. 표현을 통한 사고의 구체화에 대한 설명이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왔어? 뭘 통해서요? 말이나 쓰는 거, 그죠? 그래서 말이나 글쓰기로 표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표현하기 전 얘기해볼까? 이 전까지 뭘 못해요? 뭘 못해요? 자신의 사고의 세부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다. 불가. 그치? 이 얘기 나온 거야? 그럼 이걸 다시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의 구체화가 일어나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돼요? 예를 들면 어떻게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뭔가 작성을 한다거나, 그죠? 아니면 비판적으로 돌아본다거나, 그죠?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사고의 구체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야? 비판적으로 돌아보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되돌아보기, 그죠? 쓰면서 표현하면서 비판적으로 되돌아보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죠? 이렇게 하면 사고의 구체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결국. 그러면서 예시를 주죠. 어떤 예시? Is what I just said foolish? 내가 지금 방금 말한 게 좀 멍청했나? 이런 거. 그 다음에 Is what I just wrote? 내가 이제 막 쓴 거, 지금 막 쓴 거 a deep truth? 이게 진짜 진정한 사실일까? 진실일까? 이런 질문들을 나한테 던져.
그럼 내가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 그럼 yes or no가 나올 거 아니야. no라면 이게 진실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지금 바보 같은 말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이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겠죠. 그죠? 자, 7번 한번 봐보자. 무슨 얘기 나오는지. In the speaking or writing. 자, 말하거나 쓸 때, 즉 뭐야? 표현할 때. You uncover your bad ideas. 뭐? 당신의 형편없던 생각을 뭐 할 수 있어요? 발견하게 돼요. 아까 위에서 그랬죠. 발견한다라는 표현을 썼잖아. 발견하고 광을 낸다라는 표현을 썼잖아. 뭘 통해서? 말하기나 쓰기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말한 게 생각한 게 되게 멍청한 생각이구나. 이렇게 해서 알게 된다는 얘기야. 자, often embarrassing ones. 근데 이게 심지어 어떤 거야? 나를 되게 부끄럽고 당황하게 만드는 것들이야. 근데 어쩔 땐 또 어때? Good ideas too. 어떨 때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릴 수도 있는 거야. Sometimes fame making ones.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생각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일단 말을 해야 돼. 일단 적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걸 여기서 딱 정리를 해주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 사고라는 것은 뭘 필요해? 표현이 필요하다. 여기서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뭐랑 뭐였어? 쓰기와 말하기. 그러니까 아웃풋이 있어야 그 아웃풋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고의 구체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어? 자, 여기까지 썼지? 그 옆에 있는 건 이제 더 정리를 해보자. 이거에 대한 효과가 나오는 거지. 사실상 발견을 하게 되는 거야. 이 말이나 글 속에서 내 생각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3번 여기는 이제 결론으로 가볼게요. 결론 아니면 본론 후에 효과라고 봐주셔도 돼요. 그죠? 이 사고 표현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상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나 글 속에서 드러나는 생각들 있잖아.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형편없을 수도 있고 굿 아이디어 있을 수 있고 나를 되게 유명하게 만드는 걸 수 있어. 되게 다양한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란 얘기야. 근데 여기 이 생각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전부가 얘가 말하고자 하는 전부가 아니라 사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표현이 돼야 되고 표현이 되어야지 명확해지고 지식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통해 사고가 명확해지고요. 지식이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써줘야 내용을 다 안다라고 그제서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주제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될까? 뭐랑 달리? 얘들아, 단순 정보와는 달리 뭐가? 지식은 뭐가 필요해? 뭐 해야 돼? 표현을 해야 돼. 근데 표현이 무슨 방법? 말하거나 글로 표현하면서 이게 구체화된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구체화되는 게 명확해지고 다듬어진다. 이런 얘기가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가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색깔을 칠해 볼 건데 여러분들 제가 과제 검사를 해보면 형광펜 처리가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맞죠? 제가 이해는 되는데요. 이거 계속 내 생각을 계속 표현해 봐야 돼. 얘들아. 그리고 나랑 수업하면서 다듬으셔야죠. 그래서 너네 근데 이게 지저분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옆에 있잖아. 우리 분해를 하잖아. 거기다가 형광펜 처리를 해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옆에다 하면 지저분해질 일이 없잖아. 다음부터 안 돼 있으면 이건 숙제 안 한 걸로 간주하고 밖으로 내보낼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때는 해왔어. 내가 기억상. 현이도 아직 안 했지. 아시겠죠? 여기 지금 놀랍게도요. 주와 신입생 주와 빼고 다 안 해오거든요. 지금. 이딴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또 배웠잖아요. 표현을 해야 지식이라는 게 다듬어져요, 여러분. 너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 적어 오시면 돼요. 그게 너무 싫다면.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부분도 이어서 볼 건데 우리 형광펜 처리 한번 해볼 거예요. 노란색 어디다가 처리하면 될 것 같아?
knowledge. 좋아요. knowledge죠. knowledge에 대한 이야기예요. 맞아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뭘 통해서 이제 구성이 되는가, 어떤 정리가 되고 명확해지는가 이런 부분에다 또 보라스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서 나왔던 단순 어떤 정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반대 개념이기는 해요. 근데 엄청 중요한 어떤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써볼게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가 핵심이야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변하지 않는다, 대화 속에서 변하지 않은 무언가가 바로 그냥 일반적인 정보더라. 그죠? 그런데 지식은 그거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식에 대한 특징을 얘기해줍니다. 얘는 판단에 의존을 하고요. 그 말은즉슨 대화 속에서 너나 너 자신과 타인과의 그런 대화 속에서 너가 너의 생각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좀 다듬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이거 표현을 안 하잖아?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네가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라는 뜻이야. 알 수가 없어요. 그 디테일한 부분을 전혀 알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5번도 파란색 처리가 가능하죠. 근데 1번, 2번에 그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파란색 가능해요. 그래서 don't learn the details of your thinking. 너의 생각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어요. 그 디테일한 부분. 뭐 하기 전까지? 말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라는 얘기야? 말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보라색 처리할 거예요. 이거 해야 돼. 이걸 안 하면 모른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네가 말하고 또 쓰는 걸 통해서 너의 생각들을 디스커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기까지만 칠할게요. 뒤에 어떤 생각들은 전부 다 그냥 생각들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알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말은즉슨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을 기반으로 쓴다.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건 표현을 해야지 뭔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사고라는 것은 표현을 해야 완성이 된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돼요.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그냥 말만 해도 전달되는 거야. 굳이 대화 안 해도 돼. 그런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을 해야 되는 무언가다 보니까 말을 하거나 글을 써보지 않으면 내 생각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됐죠? 그러니까 꼭 말해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고 꼭 써봐야 아는 거니까 형광펜 처리를 꼭 해오세요. 표현을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있는 부분. 자, 여기는 좀 쉽죠, 여러분? 이거 별 얘기가 사실은 없었죠? 일단 9번 문장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it is sad that 이라는 표현인데 이 it is sad that 이라는 거 누가 말한 걸까? 이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시라고 말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해진다는 거잖아. it is sad that 이라는 건.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즉슨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란 얘기고요. 이건 통념일 때 it is sad that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건 통념의 내용은 아니었기는 한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맞아요. 자, 뒤에 있는 부분에 보니까 반투족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반투족. 그 중앙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질문을 한대. What do you dance? 너 어떤 춤을 춥니까? 라고 다른 부족 사람들 만났을 때 그런 질문을 한다라는 거야. 여기 노란색이 뭘까요? 춤이에요. 그죠? 노란색은 춤으로 보셔야 되겠죠? 네, 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됐어요? 그래서 throughout time. 자, 오랜 시간 동안에 이 공동체가 자, have forged their identities. 뭐 한다는 얘기야? 뭘 구축해왔어요? Their identities 뭐? 정체성을 구축해왔다라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춤을 통해서. 그러면 dance라고 하는 부분이 노란색이고 보라색 처리해야 되는 부분은 뭐야? 여기죠. 지금 뭘 통해서? 춤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구축했기 때문에 당신은 무슨 춤을 춥니까? 라는 얘기는 너는 어떤 사람이냐를 묻는 것과 동일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춤을 통해서 정체성을 구축했는데 무슨 춤을 춥니까? 어떤 춤을 춥니까? 라는 얘기는 당신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거랑 동일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dance rituals라는 말까지도 노란색 처리해도 되는데 어쨌든 저는 댄스만 칠게요. 댄스가 포인트니까.
자, 댄스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보라색으로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이야? 뭘 지금 포함하고 있어? Mark major events in the life. 삶에 있어서 뭐? 개인선 삶의 중요한 이벤트, 중요한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는, 기념하는 그런 춤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mark major events in the life라는 부분은 보라색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individual, including birth, marriage, and death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춤을 춘다라는 거지.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as well as religious festivals and important points in the seasons.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외의 것들인데요. 사실 종교적인 축제들이라던가 아니면 계절의 중요한 어떤 시점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어떤 사건들을 기념할 때도 춤을 추니까 당신은 무슨 춤을 추세요라는 질문 자체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를 물어보는 질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부분 한번 봐볼까? 이 사람들이 만날 때 무슨 춤을 춥니까?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춤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의 상징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내용이 빠져서는 안 되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설명은 꼭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춤을 통해서 출생, 결혼, 죽음 같은 삶의 중요한 사건들을 기념하죠. 요거는 이제 써볼게요. 기념해요. 그죠? 사건을 기념하는데 우리 춤을 추는 거야. 그리고 종교 축제라던가 계절 변화와도 연결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고요. 그 말은즉슨 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공동체, 정체성, 형성, 수단의 역할을 한다 라고 지금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죠? 11번 문장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the social instruction of many communities.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프리카의 부족들로부터 스페인의 집시들까지. 그리고 또 누구야? 스코티시 클랜스니까 그 스코틀랜드 시족들까지. 정말 많은 공동체들 있잖아. 근데 이 공동체들이 어때? 뭘 가지고 있어요? 뭘 얻게 돼요? 이 춤을 춤으로써? cohesion, 뭘 얻게 돼요? 많은 결속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인 의미가 사실상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춤을 통해서 뭘 알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사실상 11번에서 나온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부족이라던가 뭐 이런 건 뭐냐면 여기서 위에 써준 건 뭐냐면 다양한 공동체들이 여기서 나온 거야. 그죠? 근데 얘네들이 뭐야? 춤을 통해 사회 구조의 cohesion, 결속을 얻는 거죠. 유지시키죠. 그죠? 그래서 요 위의 내용을 요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이제 그 다음 거 가보자. 12번 문장이에요.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Dance has been a strong binding influence on community life. 어떤 역할을 했어? 춤이라는 게? 집단의 사회적인 뭐?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a means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a means of expressing the social identity of the group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러니까 이제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라색 처리한 거 너무 잘했어요. 자, 그 수단으로서 뭘 했다는 얘기야? has been a strong binding influence. 뭘 가지고 있었어?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은 무슨 내용이 나왔어? Participation allows us influence in individuals to demonstrate a belonging. 무슨 내용이 나와? 개인의 소속감을 보여주도록 해준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 춤의 사회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위에다가 한번 적어보자. 여기는
자, 위에는 그냥 그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요거를 1번으로 볼게요. 괄호 열고 1번 이렇게 본다면 여기 2번부터는 춤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거야. 그래서 다양한 공동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춤을 통해서 사회 구조의 결속을 유지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11번에서. 그 다음에 12번에서 중요했던 거는 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써볼게요. 춤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집단적 소속감의 표현 방식이란 얘기예요. 그죠?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걸 참여하잖아? 참여하면 소속을 증명하는 셈인 거잖아.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면 소속을 증명하게 되고요. 또 무슨 일이 벌어져? 유대감이 강화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춤을 혼자 안 추면 그걸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걸 느끼거나 이제 그걸 보여줄 수도 없다는 얘기가 지금 나온 거죠. 괜찮아요? 자, 이제 뒤에 있는 부분 봐볼까? 맨 마지막 문장. 그래서 그 결과 어때? In many regions of the world, 세계 많은 지역에서는 there are as many types of dances. 뭐가 있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춤이 존재해. 자, as there are communities with distinct identities. 왜 이렇게 많은 춤이 존재하지? 뚜렷한 뭘 가지고 있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춤 자체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춤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나왔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요? 여기 맨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 3번 결론. 결론은 여기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결론은 뭐야? 전 세계 각 지역마다 다양한 춤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왜요? 왜 이렇게 존재해요? 왜냐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 보니까 춤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더라 라고 하는 게 여기 핵심 내용인 거예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원? 여러분, 기원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기원이 나오진 않았고 춤이 대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글이라고 오히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주제 먼저 정리해볼게. 춤에 대한 이야기가 맞아요. 춤은 근데 어떤 역할을 했어? 다양한 공동체의 뭘 보여줘? 정체성. 그렇지. 정체성과 결속을 형성하고 표현함. 그죠? 그러니까 춤의 기능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글이었다라 보셔야지 기원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발전도 아니었어요. 발전이라면 얘가 초기에는 이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 다음엔 이렇게 됐어가 발전이야. 근데 여기는 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능에 대한 설명이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표시를 우리가 지금 노란색으로 잡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마저 색깔 칠해보도록 할게. 지금 1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들이 지금 앞에서 나왔지. 근데 이걸 통해서 춤을 통해서 뭘 얻어? 결속을 얻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요거만 쳐도 되겠다. 충분하겠다. From activity of dancing 이거는 이제 노란색으로 처리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부분에는 이 dance라고 하는 부분에다가만 노란색 처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만, 요 앞에까지만. 그 뒤에는 보라색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왔던 거니까 여기는 보라색이 맞겠죠. 그리고 이게 어떤 수단인지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기도 했죠. 여기도 다 보라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참여를 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 그거에 대한 소속감을 또 보여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더라 라는 얘기도 춤의 기능이기 때문에 12번은 댄스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보라색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춤의 어떤 종류가 많는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오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그 이유가 되는 부분에는 보라색으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춤의 종류도 많다라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괜찮아요?